강원 CBS 라디오 해피데이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입니다. 매주 토요일 낮 12시 5분부터 1시 30분까지 우리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는 방송인데요. 오늘은 우리 춘천 샘솟는 감리교회 또 춘천 꿈마루 도서관을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김동윤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야, 먼저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관심 있는 사역이긴 한데 꿈마루 도서관. 네. 예, 도서관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오늘 드디어 오셨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이름이 전국에 같은 이름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많죠. 네. 자, 꿈마루 도서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는 2017년도에 네. 산홍동 현대아파트 안에서 네. 그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이제 아파트 특성상 네네. 그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파트 안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도서관을 뭔가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입대회에서 가지게 되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입대회장님이 2017년에 그럼 이제 도서관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 아파트에서도 2번 이제 부결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3번째 도전을 한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렇게 도서관을 만들자 그래서 입대위원들하고 이제 나누고 그리고 이제 주민들에게 준비위원들을 이제 구성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러니까 입대위라고 하는 건 입주자 대표회의예요? 네, 맞습니다. 입대위라고 합니다. 네, 입대위. 네, 네. 네, 중위소위도 아니고 이제 입대위인데 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하나요? 뭐 이제 원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는 아파트는요. 네. 뭐 좀 차갑잖아요. 너무 표현이 네. 그래서 아파트는 차갑다. 네, 그래서 이제 여름에 좀 선선한가요? 네.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사람도 잘 모르고 옆집도 네. 잘 모르고 네네. 주차 또 층간소음, 쓰레기 분리배출, 담배 이런 것 때문에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면은 막 항의하고 맞아요. 또 이제 또는 뭐 내가 하는데 뭐 어쩔 거야 이런 분위기가 많거든요. 불편한 분들이 있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 때문에 아파트가 좀 살기가 좀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이 아파트 주민 공동체가 좀 성숙하고 성장하면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네. 이런 마을로 아파트가 될 수 있거든요. 상당히 이상적인 이야기네요. 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네. 어떤 방안이 있을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 그 회장님이 그 당시에 그럼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보자. 그럼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사람들이 만나게 되고 교제하고 알아가면서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시작된 거죠. 상당히 근사한 생각이고 뭐랄까 네. 좀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되게 선진국 같은 그런 네. 과정과 생각이네요. 네. 네. 좋네요. 네. 근데 그러려면 뭐 공간도 필요할 것이고 그렇죠. 그 운영하는 사람도 필요할 것이고 네. 뭔가 법적인 절차나 과정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아마 300세대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때는 500세대였어요. 아파트 500세대 이상은 무조건 도서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그래요? 아파트 관리법이 있어요. 건축법이 있어요. 도서 공간. 네. 그래요.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네. 근데 네네. 그것을 운영하냐 아니하냐는 이제 아파트가 하는 거죠. 공간을 만드는 거는 이제 건설회사가 하는 거고 그렇죠. 네. 그걸 이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뭐 방치를 하든지 이건 이제 주민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죠. 그거네요. 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그래서 공간은 있었죠. 있었고 사실은 원래 저희가 지금 있는 도서관 공간은 네. 그게 원래 어린이집 무슨 공간이었고 위에 도서관 공간이 있었는데 그거를 어린이집에서 한 공간에서 어린이집을 하고 싶다. 네. 그래서 거기를 다 어린이집 공간으로 만들고 아래는 창고로 쓰고 있었어요. 그 지하예요, 그러면? 지하긴 지하인데 이게 관리사무소 옆에 있거든요. 네. 오픈된 지하라고 하면은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반지하?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지하? 계단을 내려가요. 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 오픈돼 있어요. 하여튼 어떤 그렇게 아주 뭐 좀 답답한 공간은 아니다 이렇게 네, 그렇죠. 이해가 되네요. 네. 그래서 거기를 도서관으로 하면 좋겠다. 네. 근데 도서관이 그래도 공간은 있다 해도 네. 시설비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책도 구입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책은 그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준이 그 1000권 기준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맞아요. 아파트를
지을 때 건설 회사에서 도서공간을 만들어 놓고 책 천권을 만들어 놓습니다. 책까지. 일단은 그 정도는 해놔요. 그럼 냉난방 시설도 다 돼 있나요? 안 돼 있죠. 그건 안 돼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결정이 돼서 그러면은 네. 이거를 운영할 사람을 뭐 선발하나요? 그래서 준비위원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저희 동네에 어린이집이 6개가 있었거든요. 네. 그 저희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제 관리소장님하고 입주자 대표회장님이 그러면 우리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을 섭외해서 그 원장님으로 우리 아파트하고 우리 옆에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섭외해서 그 사람들로 준비위원을 꾸리자. 이렇게 한 거죠. 네. 이렇게 시작을 한 케이스가 많지는 않아요. 글쎄요. 저는 어린이집 원장님을 운영위원으로 한다는 그 발상이 상당히 좀 독특하네요. 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네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했다는 자체도 좀 창의적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원장님들이 협력을 하고 모였다는 것도 아주 좀 새롭게 들리네요. 네. 그런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과의 연결점은 아니잖아요. 네, 그분들끼리 어떤 이렇게 모여서 이제 하나의 사업을 해 나가는데 목사님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보통은 뭐 사서들이 뭐 시작하는가 그렇죠. 네. 또는 뭐 그쪽에 뭐 관련된 사람들이 하는데 네. 우린 또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네. 네네. 하다못해 책을 어떻게 배치한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근데 저희 아내가 그 원장님 중에 한 분이 한 사람이었던 거죠. 저희 아내가 그러세요. 사모님이 유치원을 이렇게 어린이집을 하셨군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한테 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지역을 위한 건데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죠. 그래서 제가 내가 왜 그걸 도와주냐고. 내가 목회하기도 바쁜데. 그럼 그때는 목사님이 이 교회를 개척하신 상태인데 개척하고 한 얼마 정도 있었어요? 제가 개척을 좀 됐죠. 개척을 2005년도에 했으니까 5년. 이거는 2017년. 그러시군요. 네. 네네. 좀 됐죠. 그래도 10년 넘게 그쵸, 이렇게 맞아요.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거절을 몇 번 했는데 계속 도움을 요청하고 또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알았다, 가겠다. 그럼 사모님 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럼요. 단칼에 거절하는 건 지혜롭지 못하죠. 가보고 이제. 네네. 그래서 가서 이제 저는 또 이제 책 보는 거 좋아하고 하니까 그 아무것도 저도 모르거든요. 작은 도서관이 뭔지. 그래서 인터넷 뒤지고 유튜브 뒤지고 그 책 막 사다가 보고 그래서 저는 책으로 섭렵을 했어요. 아니 또 모르는 게 많지만 그래서 이제 책을 보면서 이제 서가 배치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책은 이렇게 선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조직을 이렇게 갖춰야 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기본 틀을 구성을 했죠. 그리고 2018년 1월로 넘어가면서 이제 개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운영위원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준비위원들이 다 이제 운영위원을 바뀌면서 그러면서 이제 임원을 뽑았죠. 근데 임원을 보통 관장 1명 이렇게 뽑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나 혼자 하면 힘들다. 그래서 관장, 부관장, 총무 이렇게 셋을 뽑자. 그렇게 해서 이제 뽑았는데 그럼 관장을 누가 하냐? 이제 이게 딱 걸린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다들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나냐 그랬더니 그래도 우리나라 정서상 뭔가 처음에 할 때는 남자가 하는 게 낫지 않냐? 저는 목사님이라서 하시라고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러면 다른 운영위원으로 다 여성분들이셨어요? 여성분들이고 그 한 분 그 입주자 대표회장님은 이제 2018년 넘어가면서 이제 그 대표회장직을 내려놓긴 했지만 나이가 많으시셔서 저보고 야, 이 나이에 내가 해야 되냐? 나 나이 많은데 힘들어. 막 이러셔서. 상당히 좀 뭐 보수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또 뭐 그것도 뭐 나쁘진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모두의 공감을 얻어서 이제 목사님이 초대 관장이 되신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2018년, 17년 요맘때네요. 18년에 이제 관장직을 맡고 그리고 대신에 제가 조건을 걸었어요. 그럼 대신에 나도 조건이 있다. 나를 여기 앉혔으니 내가 그만둘 때까지 운영위원들 그만둘 생각하지 말아라. 그만두면 나도 그만두겠다. 나도 그만두겠다. 할 수 없다 혼자서. 지금 뭐 논개 같은 마음이죠. 같이 들어가고. 이제. 그렇군요. 뭐 어쨌든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그런 게 하셨는데, 근데 이게 점점 이제 발전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필요에 의해서 발전을 했는데요. 처음엔 저희가 이제 도서관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돌리면 좋은데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마을공동체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을 했는데 처음 냈던 보도 사업이에요. 네. 선정이 됐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재원으로 프로그램을 돌렸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한 2달 동안 프로그램을 안 돌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막 한참 하다가 1년 후에도 안 돌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 딱 2달. 그렇게 프로그램 한참 돌리다가 이 정도쯤은 사람들이 이제 도서관을 오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프로그램을 2달 동안 쉬었어요. 왜냐하면 돈 좀 아끼고 좀 그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사람이 7명 왔어요. 2달 동안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할 때는 한 얼마나 왔는데요? 이제 그것도 이제 좀 다르긴 한데 이제 모집이 잘 된 프로그램들은 보통 한 클래스당 한 10명, 15명 모집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 10명, 15명이 그 시간마다 꼬박꼬박 오죠. 그리고 왔다가 책을 빌려가요. 책을 보고 가고 또는 좀 일찍 온 사람들은 일찍 와서 책을 보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돌리면 사람들이 도서관에 오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책도 보고 서로 교제도 나누고 친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프로그램을 안 돌리니까는 사람들이 거의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에요? 평생학습 교육 같이 뭐 캘리그라피 또는 뭐 인문학 강의 무슨 문화교실 같은 느낌이네요. 네, 문화교실 같은 거 그런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처음 시작하실 때도 이름이 있었어요? 꿈마루 도서관. 꿈마루로 시작하고. 네. 처음에는 저희가 그것도 이제 준비위원 때 이름을 정하는 걸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주민들한테도 이제 했는데 아무도 응답이 없었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안에서 정해보자 그래서 다음 주까지 가져가자 했는데 아무도 또 안 가져온 거예요. 저만 가져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몽키 도서관 이렇게 했었거든요. 몽키. 예. 원숭이를 의미하는 몽키예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이제 애들하고 친숙하게 귀엽기도 하잖아요. 귀엽기도 하고. 또 꿈의 열쇠. 몽은 한자, 키는 영어. 몽키. 몽키. 예. 그거 좋네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 운영위원들이 좀 이제 그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나이 얘기 두 번째나. 네. 어쨌든. 네네. 몽키가 뭐냐. 몽키가 뭐냐.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네. 그래서 제가 막 의미 설명했는데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그럼 뭐 꿈마루로 해요? 이랬더니 그거 좋네. 꿈마루. 어디 저 뼈다귀 해장국집 이름이랑 또 비슷한 것 같긴 한데 근데 마루자가 들어가면 좀 마음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확실히. 마루가 많은 의미가 있죠. 맞아요. 예. 네. 저희도 뭐 사랑마루, 뭐 누리마루 이런 말 쓰는데 어쨌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많아요? 도서관 다른 지역에도 꿈마루 도서관 되게 많던데. 그 연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몽키를 아직 포기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목사님. 네, 몽키 지금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름은 꿈마루 도서관. 그 안에서 이제 다양한 문화 교실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서 진행을 했네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제가 보니까 무슨 소셜 리빙 랩 C 뭐 이런 걸 하셨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점점 발전된 건데 저희가 2018년도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많이 돌려봤어요. 정말 죽도록 돌렸거든요. 죽도록. 네. 그 2019년도에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2년짜리라서. 그리고 저희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모집이 너무 힘들다. 그리고 주민들의 그 성향도 그때그때마다 다르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것 중에 첫 번째가 동아리를 만들자. 그래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차라리 주민들 중에서 취미가 맞는 사람들끼리 계속 모일 수 있게끔 하자. 그게 이제 그 성인들끼리 와서 교제하고 그러면서 친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주민의 역량 강화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홍보도 해주고 자원봉사도 해주고 그리고 뭐 아이들도 데리고 와서 같이 이제 책도 보고 하지 않냐. 그래서 동아리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아리를 저희가 이제 성인 동아리 4개를 구성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지금 조금 달라졌는데 그 캘리그라피 동아리 있었고 테니스 동아리도 있었고 우쿨렐레 동아리 있었고 우쿨렐레.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공예 동아리 저것도 있었다. 그 동아구연 동아리. 그렇게 구성을 해서 성인들 취미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동아리들도 회장 총무를 뽑아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고 그리고 제가 모니터링하면서
이제 동아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 또는 뭐 문제를 만난다 또는 뭐 이런 문제가 있다 설득해야 된다 이런 거 있으면은 제가 그걸 다 이제 조정을 해줬어요. 그렇군요. 이 동아리 활동을 그럼 뭐 본인들이 회비를 내고 이렇게 해요? 회비 내는 동아리도 있고 안 내는 동아리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대신에 도서관에서는 뭘 해줬냐면 장소를 이제 일단 제공해주고 그리고 한 달에 2번 모일 수 있는 강사비를 지원해줬죠. 그럼 이게 무슨 도서관이 정말 책 읽는 조용한 곳이라기보다는 그쵸. 와가지고 막 대화도 하고 얘기도 하고 활동도 네. 하고 그런 곳이네요. 네. 진짜 문화센터 같은 곳이네. 네,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애초에 이 도서관을 만들려고 할 때 목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주민 간의 불편한 상황들이 좀 개선되고 네. 어떻게 이런 게 좀 나아지긴 했나요, 실제로? 그럼요. 그렇군요. 네, 이게 좀 더 이제 진행이 돼서 지금까지 온 것까지 얘기를 간단하게 하면 네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성인들이 오기 시작하고 네네. 이분들이 애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책을 보기 시작하는데 네. 그리고 이제 애들 프로그램들은 그렇게 이제 지원 사업 다른 거 따와서 이렇게 돌려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어쨌든 또 재원이 또 부족하잖아요. 그럼 재원은 어떻게 해결할까? 그렇지. 그러다가 그럼 후원회를 조직을 하자. 후원회도. 네. 그래서 이제 후원회를 조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후원회를 조직을 하고 그리고 후원회를 조직해서 가다가 이제 코로나가 그때 또 왔잖아요. 네, 2020년. 그렇죠. 근데 저희는 그 2020년 코로나지만 코로나 때 도서관이 어떻게 또 생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전국의 사례를 막 다 조사했어요. 네. 그 사례를 알아봐가지고 코로나 때도 도서관이 운영되는 데도 있다. 이렇게 운영한다. 그래서 하다가 그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 그 소셜 리빙랩이 이제 그 사회혁신센터에서 그 지원 사업이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 도서관도 있다. 우리도 해보자. 이게 사회혁신센터 사업이죠. 네. 네. 춘천 사회혁신센터 사업이었고 그리고 소셜 리빙랩이라는 거는 사회 실험이에요. 그렇네요. 사회를 더 어떻게 개선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실험 프로젝트인 거죠. 그래서 우리 해보자. 그래서 저희는 그때 그 코로나 시절에 그 찾아가는 도서관이라는 테마로, 그러니까 찾아가는 도서관 북캠핑이라는 테마로 이제 그 지원 사업을 냈었고 되게 치열했어요. 지원한 팀이 너무 많았는데 어떻게 또 감사하게 저희를 뽑아주셔서 저희가 그걸 하게 되었습니다.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찾아가는 도서관 이런 건. 네. 좀 더 새롭네요. 그리고 뭐랄까 궁금했던 모습들이 좀 구체화돼서 보여지는 것 같아서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 되게 아주 이렇게 뭐랄까 열정적이고 밝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에너지가 막 전달되는 것 같아요. 춘천 꿈마루 도서관 관장이신 우리 김동현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는데 그렇게 계속 도서관의 모습이 물론 말은 작은 도서관인데 하는 일을 보니까 되게 다양하네요. 그리고 지역 안에서 그러면 그 아파트 주민들만 오나요? 아니면 다른 거주지에 있어도 그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나요? 보통 작은 도서관을 이제 아파트에서 만들자고 결의를 하면 네네. 아파트 주민들이 좀 이렇게 작은 도서관이 뭔지 잘 이해를 못 하시고 좀 이기적인 마음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만 씁니다. 뭐 네. 이런 거잖아요. 네. 네. 요즘에는 놀이터도 다른 아파트 사람들이 그렇지. 못 오게 하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네. 네. 근데, 커뮤니티 센터도 막 제안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시에서 지원하는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을 하려면 오픈을 해야 돼요. 그렇군요. 그래야지. 그래야지. 지원받기 싫고 알아서 그 운영을 할 거면 그냥 잠그고 폐쇄적으로 하려면 예산 지원 받으면 안 되고 네. 예산을 지원받으면 네. 누구나 예를 들면 춘천 시민, 네.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올 수 있게 해라. 그렇죠. 그런 최소한 거죠? 춘천 시민은 누구나. 근데 원래 작은 도서관은 네. 그 옛날에 그 시골에 책도 없고 그리고 배우지도 못하는 사람들 네. 또 도서관이라는 건 꿈도 못 꿨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집에 방 한 칸을 자기 주머니 돈 털어가지고 책을 이렇게 사가지고 네. 오픈했던 이 운동이 작은 도서관 운동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누구나 정보 격차를 겪지 않게 하고 누구나 정보를 얻고 싶으면은 그 뭐 정부의 정책과 상관없이 정보를 이렇게 얻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작은 도서관의 이 모토인데 네. 좀 안타깝죠. 하기는 우리 일반 학교도 네. 사실은 사립학교도 처음엔 다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쵸. 그 교육에 대한 후학이나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자기 재산을 내놔서 그래서 만든 게 되게 학원이고 유형 사업들인데 어떻게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 그렇죠, 맞아요. 네, 우리 거, 내 거, 또 사유재산이 강화되고 네. 이 자기 그 개인 생활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네. 더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자기 자녀들이 관여돼 있으면 그쵸. 안전 민감도가 좀 높으신 것 같더라고요. 낯선 사람에 대해서는 좀 네. 위기감이나 위협감을 좀 느끼기도 하고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어쨌든 열린 공간이고 모두가 네. 와서 함께 대화하면서 더 좋은 관계를 가진다는 거. 야,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작은 도서관을 전 처음에는 그냥 뭐 어린이들이 와가지고 네. 이렇게 좀 동화책 읽는 이런 게 사실은 처음에 딱 떠올랐는데 그런 것이 많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런데 누가 운영하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네. 점점 발전하는 모습이 요런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겠구나 하는 게 좀 그려지네요. 네, 다르죠. 그러면 그 최소한 그 아파트하고 그 도서관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 동아리 회원들은 목사님 보고 뭐라고 불러요? 목사님인 줄은 알아요? 다 알죠. 목사님 이런 것도 하시네. 뭐 이렇게도 보겠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네. 제가 개척을 하고 전도를 막 하니까 그렇죠. 주민들이 저를 보면은 저기 저 멀리서 저를 보면은 오다가 방향 틀어서 이렇게 개척교회 목사를 보면은 피해가고 노방전도하는 목사는 피해가고 제가 뜨겁게 전도를 했습니다.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도서관 관장님을 보는 눈은 조금 다를. 그래서 도서관이 딱 생겼는데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야 우리 마을에도 생겼대. 그래? 저희 이 신북엔 처음이거든요. 이쪽 강 건너는. 근데 그래? 그리고 막 사람들이 왔는데 목사님이 거기 앉아 있네. 목사님이 관장이래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막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막 갈등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아이들에게 정말 유익한 혜택을 주려면은 가야 되는데. 뭐 종교나 강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염려도 한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강요 안 해도 저만 보면 이렇게 돌아갔었어요. 내가 보면 그냥 그 기독교에 대한 그런 반감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죠. 네,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포기를 하더라고요. 포기를 하고 안녕하세요 관장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포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막 술집이나 이렇게 거기 술 먹는데 호프집 앞에 테이블 있고 막 이렇게 있으면 바깥에서 먹으면서 막 하면서 교회를 막 이렇게 비난하다가 제가 쓱 지나가면 저는 딱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 막 이러면서.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다. 아주 좋은 표현이죠. 네, 근데 그래서 술만 마시면 또 교회를 비난하는 분들도 있군요. 네, 근데 이제 제 앞에서는 지금 어느 누구도 교회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안 하는 분위기가 됐고. 아이고 좋네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역 안에서 인정받고 계시네요. 그렇게 됐어요. 네. 그럼 목사님도 그 아파트에 혹시 사세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그렇고 가족들이. 네. 좋네요. 주민이 아니면 관장을 못 해요. 또 그런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아파트 사유. 그럼 운영위원들도 다 거기 사세요? 운영위원들은 예외. 예외고. 상관없고요. 그러면 관장님 말고 다른 직원들도 혹시 있나요? 임원 직원 말고? 있죠. 직원 있으시면.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을 하면 그 10개월 인건비를 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반상근이거든요. 최저시급. 네네. 그래서 이제 요 도서관 활동가 선생님 한 분 계시고 보통은 도서관이 이렇게 있는데 작은 도서관이 저희는 좀 이분이 이제 이 도서 서류랑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또 아이들을 또 돌볼 수 있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그래서 돌봄 이런 걸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저희가 우리 봄내 동동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돌봄 사업을 하면 또 돌봄 활동가를 지원을 해줘요. 10개월. 그래 우리 동네 나 본 것 같아요. 네, 우리 그래서 그 신사후 동동인가 뭐 그렇죠. 네네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렇게 반상근직 돌봄 활동가 선생님도 계시고 또 오전에는 저희가 이제 지혜숲이라고 노인 일자리 거기서 이제 지원받아가지고 한 분이 계셔요. 그렇게 이제 세 분이 기본적으로 이제는 뭐 조직적으로도 그리고 지원도 받지만 그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민들이 인정하겠네요. 제가 그래서 저희가 운영위원들하고 뭘 했었냐면
이게 원래 입대위원들이 바뀌면은 그 전에 사람들하고 달리 막 이제 이 생각이 틀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번 그렇죠. 저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도서관을 뭐 없앨 것처럼 하려고 했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있죠. 그래서 저희가 우리 아파트에서 얼마나 인지도가 쌓였나 한번 조사해보자. 그래서 설문조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온 주민들한테 다 배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2번 충격을 받았는데 첫 번째 충격 받은 거는 아직도 도서관을 모르는 사람들이 60%나 되네. 도서관 있는지도. 네. 그러니까 있는지는 아는데 나는 도서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평가할 수 없음. 이게 60%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한번 놀랐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했더니 사람들이 저희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요즘에 아파트에서 40%나 그거를 인정해주고 평가를 해줬어? 그거 대단한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번 놀랐고. 그럴 수 있지. 맞아요. 네. 우리 집 일 아니면 관심 없는 그쵸. 게 이제 또 그래서 이제 아파트는 차갑다 이렇게 시작을 하셨네. 그렇게 인정을 받고 존재감 있게 사역을 하면서 활동을 하시니 사실은 그 지원도 받지만 관심도 많이 받아서 제가 검색만 조금 했어도 미디어나 언론에도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지역 언론에. 그러니까 사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도서관이 원래는 이제 관장 한 사람이 운영하고 이제 상근자도 한 분 있고 그리고 어린이들 대상으로 이렇게 작게 보통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저희는 계속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걸 개선해 나갔거든요. 근데 그게 할 이제 이 여력이 안 되는 데가 많아요. 그렇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막 하니까 그런 게 이제 사례가 좋은 사례라서 이렇게 뭐 좋게 봐주셔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와가지고 학생들, 초등학생들 이렇게 와서는 일종의 돌봄 사역 같이도 하세요? 네. 그거는 이제 리빙랩을 한 다음에 한 건데 저희가 리빙랩을 하게 된 거는 이동도서관이 있었는데 사라졌거든요. 근데 분명히 아이들은 도서관에 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함께하지 못하면 못 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의 모토가 그러면은 찾아가는 북캠핑이라는 걸 해보자. 찾아가 주긴 하는데 뭔가 이렇게 새로운 도서관 형태를 좀 이렇게 구현해 보자. 실험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실험을 통해서 이제 처음에 저희가 했던 거는 이제 왜 이동식 도서관이 사라졌는가. 이거를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라진 이유는 뭐 옛날에 있었잖아요. 버스가 와서 책 이렇게 해주는 거 있었는데 첫 번째는 코스가 책을 많이 읽으려고 선호하는 지역이 아닌 시골이나 농촌으로 많이 갔던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시립이 있고 그 국공립 도서관을 기점 도서관이라고 하거든요. 그 기점 도서관이 있으니 거기는 그 지역은 다 그 기점 도서관이 커버하고 있고 커버가 안 되는 데를 가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건데. 논리적으로는 그게 맞지. 근데 그렇죠. 근데 농촌 지역에 농사짓기 힘들고 피곤하고 책을 못 보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실적이 저조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차가 가는데 아이들이 주로 많이 이렇게 책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시간대, 그러니까 하원 시간에 오면은 되는데. 그렇지. 뭐 애들 학교 가 있는 시간에 가가지고 낮에 가서 있어봐야 누가 오겠어요. 그렇죠. 다 직장 나가 있고. 그리고 체류 시간도 짧고. 그래서 결국 실적 저조로 교육청 이동식 도서관 폐쇄, 그리고 시립 이동식 도서관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공무원들 출퇴근에 맞춰서 운영이 되니 네, 그게 뭐 맞아요. 되겠나. 그래서 그런 거네요. 제가 이게 필요하다라고 말했더니 이제 시립에서도 글쎄요 그게 필요하나요 이렇게 말하고 사역신센터에서도 제가 논문을 막 제시해줬더니 글쎄요 처음부터 증명을 해보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래가지고 저희가 4단계로 실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1단계 실험은 일단은 지금 시립도서관이 있으니 기점도서관도 있으니 거기에 이용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하고 있다면 어떤 점이 좋아서 이용하는지, 안 하고 있다면 뭐 때문에 못하는지, 그리고 뭐가 좋은지 이런 걸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저희가 그 두 아파트 단지, 작은 도서관이 없는 두 아파트 단지하고 이제 협약을 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이제 그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두 군데.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 뭐 10%도 안 돼요. 그런 데는 정말 책에 대한 열정 있는 사람들이 가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든 가더라고요. 그렇지. 멀어도 갈 사람들이 거죠. 근데 그게 아닌 사람들 또는 바쁜 사람들 또는 이제 그 뭐 아이들 부모님이 동의하지 못하면 못 가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못 가요.
그래서 못 간다. 시간이 없어 못 간다. 엄마 아빠가 안 데리고 가서 못 간다. 뭐 이렇게 뭐 피곤해서 못 간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돼서 못 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찾아가는 도서관을 2단계로 했었죠.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차에다 책을 실어가지고 가서 공원에다가 이제 서가를 놓고 책만 쫙 진열을 한 거예요. 아, 공원에서. 네, 놀이터 아파트 있잖아요. 네네. 거기 이제 관리사무소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지정된 데서 했는데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책만 있는데도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원 가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책 보다가 학원 가고 갔다 와서 집에 가려고 그러다가 책 보고 대출도 돼요? 되지? 근데 대출도 해가고 한 번은 어떤 엄마가 야, 열심히시네요. 열심히네. 야, 옛날 그 농협이 그렇게 나와서 뭐 하고 했던 그 새마을금고 직원도 생각이 나네요. 목사님, 네. 그러니까 되는 거지, 진짜. 그래서 이제 어떤 부모님은 전화가 와가지고 네. 이제 우리 이 운영팀하고 이제 지인이 있었던 거예요. 네.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 애가 원래 책을 안 봐. 도서관 가자 그러면 울어. 근데 아파트에 찾아와가지고 우리 아이가 책을 빌려왔네? 지금 책을 보고 있어. 엄마가 놀랬네. 놀랬어요.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만 하면은 이동식 도서관하고 다르게 없으니까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뭘 했냐면, 요거는 이제 그 물리적인 거리를 저희가 좁혀진 거거든요. 이제 심리적인 거리도 한번 우리가 해결해 보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공간 데코를 해봤어요. 책은 가는데 플러스 이제 캠핑장으로 꾸민 거예요. 캠핑장이 맞지만 고기 구워 먹는 게 아니라 책 보는 거. 야, 그렇네. 근데 그때는 캠핑이 지금도 그렇지만 되게 유행이었거든요. 맞아요. 캠핑을 못 가봤던 아이들, 또 부모들, 또 이제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들 오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책을 보는데 이게 공간 데코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폭발적으로 많이 오는 건 아닌데 그렇지. 집에 잘 안 가요. 뭐 한 번 오면 1시간, 2시간. 그러니까 공간이 좋으니까는 거기서 책을 보고 사진도 찍고 아이들 책 보는 거 구경하고 있고. 실내에서? 네. 실내인데. 실내에서 한 적도 있고 실외에서 한 적도 있고. 요즘 같은 날씨는 너무 좋겠네요. 그렇죠. 텐트도 있고 해먹도 있고. 저희 교회도 애들이랑 같이 MT 하는데 텐트 치고 해요. 그렇죠. 좋죠. 그러면. 교육관 안에서. 네. 그 애들 너무 좋아해요. 좋아하죠. 목사님 참 열정이 있으시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는 공간 데코를 떼고 이제 프로그램을 좀 돌려보자. 네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책 인형극도 해보고 그리고 캘리그라피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했더니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많이 와요. 그렇군요. 왜냐면 거기는 그런 게 없으니까 여기서 뭐 문화 그런 교실 같은 걸 한데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그거 끝나면 그러니까 좀 미리 와서 책 보고 그거 하고 또 책 보고 가고. 근데 이제 그 데코만 했을 때보다는 오래 있지는 않았어요. 그 저희가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걸 다 네 번째 단계로 다 총집합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간 데코도 하고 프로그램도 해보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이 오고 오래 머물더라. 이래서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고 이래서 공간 데코가 중요하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거기서 깨달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저희가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이제 우리 끝이야. 이젠 안 와. 그랬더니 애들이 막 우는 거예요. 또 오면 안 돼요? 우리 아파트에는 이런 게 생길 수 없나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험이 끝나고 저희끼리 평가회 하면서 이 결국은 작은 도서관이 이 역할을 하는 건데 작은 도서관이 있으면 이렇게 사람들한테 안락한 공간에서 책을 보게 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는 어떻게든 가는데 또 40% 정도는 어떻게든 안 가요. 근데 그 중간 계층은 이 공간적인 거리가 해결되어지면 또 심리적인 거리가 해결되어지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책을 볼 수 있는. 근데 작은 도서관이 이걸 해주는 건데 아파트마다 이 문고 자리가 다 있는데 문제는 아파트에서 이걸 해주지 않기 때문에 주민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다. 그렇지. 그러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원래 저희가 그때는 시의원님하고 저희 동네 시의원님하고 소통하면서 이거를 이제 시사업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하려고 하다가 이제 의원님이 이제 안타깝게도 좀 이제 돌아가셨죠. 아이고 갑자기. 진짜 갑자기. 그래서 그게 그 당시에 되게 이슈였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묻혀버렸어요. 그리고 그럼 그냥 끝난 거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그걸 하면서 뭘 봤냐면 아파트에서 배회하는 아이들을 본 거예요. 오갈 데 없는 아이들, 부모님 퇴근할 때까지 그냥 바깥에서 그냥 마냥 그냥 이렇게 방황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업은 끝났는데 그러면 저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들한테 우리 돌봄하자. 네. 근데 저희 운영위원들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계시잖아요. 돌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도서관이 이 안전상 뭔가 이렇게 뭐 부딪히지 않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돌봄하기 위해서는 뭔가 수많은 그런 것들이 생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선뜻 좀 더 생각해보자. 그래서 첫 해 우리 동네 봄내 동동 할 때 저희가 지원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계속 그게 자꾸 눈에 띄고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배회하고 방치되는 모습이. 그래서 그 다음에 2022년에 다시 하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그때 이제 운영위원들이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왜 망설여졌냐면 또 작은 도서관에서 또 도서관에서 이렇게 그 보통 일반적인 돌봄을 한 케이스가 없어요. 그렇겠죠. 네. 전혀 뭐 기능이 다른데 네. 다른다고 생각하는데 대단한 목사님 뭐 말씀이 지금 뭐 열정이 뭐 넘치네요. 춘천 꿈마루 도서관 관장이신 우리 김동윤 목사님 모시고 일부 때 말씀을 나눴어요. 목사님 원래 고향이 춘천이시네요. 네. 그러시네요. 그래서 그냥 춘천에서 쭉 자라셨던 거예요, 그러면? 태어나서? 네, 고등학교 때까지 졸업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서울 수원에 가서 이제 학교 다니고, 신학교 그리고, 다니시고, 네, 그리고 이제 분당에도 있다가 제천에도 네. 있다가 사역을 하다가 이제 목사 코스 밟으려고 춘천으로 왔죠. 개척하면서. 네. 그럼 이게 일종의 수련목? 아니요, 개척. 개척을 하신 예, 거예요? 담임목, 개척. 담임목으로 코스를 밟은 거죠. 어떻게 목회자가 되려고 결심하셨어요? 그럼 원래 춘천에서는 뭐 모교회라고 해야 되나요? 네. 어느 교회를 출석하셨어요? 제가 그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네. 그 동면에 가산감리교회라고 있어요. 네. 네. 거기 살았었으니까 거기에서 다녔고. 가산 초등학교 나오시고. 그렇죠. 네. 저희 가족이 다 가산 초등학교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동네 분이시네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가면서 춘천 제일감리교회 다니고, 네. 그리고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그 교회 다니다가 이제 사역을 어쨌든 훈련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러면서 거기서 나와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사역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신학교 가셨는데 신학교 가서는 수화 동아리를 만드셨어요? 네. 저희 선배가 네. 그 주도적으로 만들자 했었고, 네. 저하고 그 신학교 저랑 이제 절친이 있거든요. 네네. 그 둘이서 이제 붙어가지고 오른팔 왼팔 해서 이제 같이 셋이서 수화 동아리를 만들었죠. 아니 수화를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선배가 잘했어요. 저희는 배운 거예요. 그 선배. 배워서 수화를 배우시는 건 좀 새롭네요. 그것도. 네, 근데 그 당시에는 네. 뭐 너튜브 이런 거 없었고, 없었지. 네네. 책도 없었어요. 오로지 사람과 사람. 그렇죠. 그래요. 근데 이 동아리가 사라지지 않고 상당히 그 규모 있는 동아리가 됐다면서요? 지금은 안타깝게도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없어도 그때 당시는 그때는 제일 큰 동아리가 됐죠. 목사님 뭘 해도 되게 열심히 했을 것 같네. 그런데 사실은 개척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개척도 춘천에 와서 이제 고향에 와서 하셨네요. 네. 그 몇 년에 하셨다고요? 아까 2005년. 어떻게 개척을 하시게 됐어요? 처음에는 네. 저희 그 담임 목사님이 네. 그 제가 이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여기 소개시켜 줄 테니까 일로 가라. 근데 대신에 이분 은퇴를 해야 되니까 네. 좀 이제 은퇴할 수 있게끔 도와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어쨌든 저한테는 그 정도의 뭐 그게 없었고, 그리고 또 마음으로도 감동도 없었고, 네. 그러던 차에 저희 부모님이 그럼 춘천에 와라. 그래서 춘천에서 개척을 하려고 했죠. 근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다들 반가워하진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개척하러 왔다니까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네네. 그러던 차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네. 그 춘천 북지방에 전혀 연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아시는 분들은 안 반가워하셨는데 모르시는 이분이 하라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러셔가지고 네. 춘천 북지방에 개척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어떤 형태로 하셨어요? 상가 3층에. 그때는 3층이었고 저희 산원동 현대아파트 앞에 상가 건물이 하나가 떨렁 있었어요. 네네. 근데 되게 작아요. 거기 뭐 건물이 많지는 않아서
그 당시엔 더 없었어요. 네. 지금도 뭐 가면은 알아볼 수 있겠네요. 그냥 네. 어디쯤일 건 제가 지금 예상이 되니까. 네.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2층이 비어 있는데 건물 주인이 2층은 절대 안 된대요. 3층을 하래요. 그래서 3층을 들어갔죠. 건물주 입장에선 2층은 그래도 나갈 가능성이 그쵸. 있어 보이는 거겠죠. 네. 네. 그렇게 해서 개척을 아무도 했어요. 개척할 멤버가 없이 시작하신 거네요, 그러면. 저하고 어머니 둘이서. 그래요? 네. 결혼 안 하셨어요, 그때? 그때는 안 했고. 총각으로. 네. 그 다음 해에 결혼을 했죠. 네. 개척계 목사로 결혼하셨네. 사모님도 대단하네. 그래서 교회 이름이 샘솟는 처음부터 교회. 샘솟는 네. 감리교회, 샘솟는 교회. 그 이름을 지을 때 네. 이제 기도를 하면서 왜 이름 질 때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교회가 되어줘야 하나. 근데 그때는 그것까지는 깨닫지 못했는데 네. 어쨌든 그때는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근데 시편 104편인가 어디 그 말씀에 그 산 사이에서 샘물이 흐르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동물들 또 새들이 모여서 그 기가를 회복하고 소생하는 그런 그래서 산이 풍성하게 되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네.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그래 이 말씀이야. 샘솟는 네, 해서 샘솟는 교회가 됐어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샘솟는 교회가 이렇게 갈 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네. 이제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좋은 일만 있지 않고 분명히 네. 어떤 갈등과 문제 상황도 있었을 텐데 네. 그런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그걸 좀 극복하시고 돌파하셨어요? 저희가 오르락 내리락을 참 많이 했어요. 오르락 내리락. 네. 그 다른 선배 목사님들이 일단 30명을 넘으면은 이제 안정권 들어간다 그래서 네.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22명까지 갔다가 떨어졌다가 또 20명 넘어갔다면 또 떨어지고 그래요. 이거를 계속 이제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3번은 완전 바닥을 쳤어요. 네, 올라갔다가 완전 바닥을 쳤는데 사실은 그때는 힘들죠. 힘들죠. 그리고 목회를 그만둘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3번 했던 거예요. 이 생각을 3번 했던 거고 그래서 목회를 그만둘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이 3번째 바닥을 칠 때는 저희 부모님들도 시험 들어가지고 이제 어머니는 사람한테 질리는 거지. 그렇죠. 네, 맞아요. 어머니는 다른 교회까지 갔다가 근데 이제 맞아요. 또 편하지 않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다시 오셨어요. 이제 그랬었는데 사실은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일어날 수 있었던 거는 네. 기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바닥을 저희가 처음에 원래 개척했을 때 개척하자마자 이제 1년 만에 15명을 쳤거든요. 어머니랑 저랑 둘이서 이렇게 했는데 네네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12개월인데 15명이면은 사람들이 정착 안 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오고 가고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목회가 계속 커졌으면 교만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의 한 20년 동안 이렇게 있는데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삼각교회다 보니까는 문제가 기도하고 찬양하면 위아래 다 눈치 보이고요. 그리고 주차 공간이 없어요. 이게 가장 큰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끼리 기도하고 싶은데 이 교인이 차라리 많으면 괜찮은데 제가 기도하고 있는 여성도가 들어와. 그렇죠. 그러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기가 되게 이것도 공간이 없으니까 애매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네. 그래서 삼각교회를 좀 벗어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게 그냥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이제 땅 사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는데 이제 처음에 저희가 이제 폭삭 주저앉기 전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 이제 그 교단 저희 개척 초반에 그 저희 아파트를 사택을 헌물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죠. 네. 은혜죠. 그때 저희가 오갈 곳 없었는데 그렇게 은혜 주셔서 저희가 거기서 이게 머물게 하시고 했는데 이제 이거를 저희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는데 갖고 있으면 이제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서 이거를 내가 가자. 그리고 팔아서 교회 성전 부지를 사자. 물론 이제 저희 동네 땅값이 비싸서 그걸로 부족하지만 기도하면서 도전해 보자. 성도님들 다 오케이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 팔고 그리고 거의 90% 대출을 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대출이 90%가 나와서 이제 저희가 또 집을 마련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안 내던 막 그 대출값 막 이제 이런 것들 막 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매각을 한 다음에 이제 이거 가지고 땅을 사자 했는데 상황이 달라졌죠. 꼭 사야 되냐? 뭐 네. 일반적인 모습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시험 드신 분들도 있었고 어려움 있는 분들도 있었고 또 저희도 시험 들고 거기다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기도줄도 놓쳤죠. 그 바쁘고 탈진하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도 있었죠. 그러면서 폭삭 가라앉았죠. 지금은 어떠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 기도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지금은 다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때보다 더 기도하기 시작하고 사실은 제가 처음에 하루 4시간씩 방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어요. 그게 벌써 좀 됐잖아요. 네. 근데 그 비전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 비전을 제가 하나님 나 이거 말고 난 다른 거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여러 가지 그런 시간을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시대에 얼마나 귀한 건가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이제 다시 이제 그때보다 더 기도하게 됐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이제 그때 주셨던 마음을 다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그 풍문으로 들었던 왜 하루에 방언기도 3시간이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열어주시나요? 왜일까요? 성경에도 없는 내용인데. 이제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제게 주신 감동은 이제 시간의 11조를 드려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의 11조면 3시간이 아닌데요. 2시간 24분 뭐 정확하게 따지면. 근데 이제 그 마음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물론 이제 11조는 물질로 드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우리 시간에도 적용해 보자. 그리고 성도들하고 공유를 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루 24시간이 다 우리 것이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일요일 날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지 말고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께 시간 11줄 드려보자. 근데 하루에 2시간 24시간 이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또 일하면서도 그렇고 기도하는 게 이게 쉽지 않으신 분들은 최소한 하루에 말씀 한 장 15분 기도부터 해보자. 그리고 그거 하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핸드폰 매일매일 충전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핸드폰도 그 특별한 기능들은 배터리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지 않으면 작동을 안 하거든요. 충전하십시오 이렇게 떠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주님의 은혜가 어느 정도 이상 충전이 되어졌을 때 기능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뭐 그거는 고사하고 아예 우리가 방전된 채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뭐 충만하면 고사하고 맨날 우울증에 빠져 살고 문제 속에서 우리가 또 낙심하고 실망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충전하자. 은혜를 충전하자.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의 11조 운동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뭐 시간의 11조를 정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루에 말씀 한 장 15분 기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목사잖아요. 저는 더 해야죠. 그래서 저는 더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은 탈진했던 마음은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이 도서관 일이나 어린이집 일이나 목회나 충만한 그리고 열정을 다시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래서 전에 제가 이렇게 그 마을 공동체 사업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네. 또는 이제 그 교육 도시과 사람들도 가끔 만나고 만나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언제 쉬어요? 저는 휴일 없는데요. 없어요. 네,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이제 교회 사역으로 본격적으로 하고 평일 날은 이제 이걸 하니까. 네. 그러면 힘들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피곤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한마디를 더 붙여요.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열정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충만함도 주십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제 상태가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시 이제 예배하신 영혼들 다시 붙여주시고 그리고 또 예배 분위기도 이제 주님의 임재 안에서 다시 그 임재가 회복되게 되고 성도들은 아직은 많지 않지만 그렇게 적은 인원이 모임에도 불구하고 그 눈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제 그러면 된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다시 우리 같이 그런 비전을 공유하면서 나아가고 있고요. 도서관 마을 사역하면서도 일단 저희 교회 아닌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신앙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제가 뭐 그 목사님 잘 섬겨야 되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바르게 또 얘기해주고 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물어보고 또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또 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대변도 해주고 만약에 여기 스님이 있었다면 스님이 절에 대한 대변을 해줬을 텐데 저는 이제 기독교에 대한 대변을 해주고 계속 이제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얘기하고 그게 마을 행사 준비할 때 진짜
체험되고 사람들은 희한하네 우연히 어떻게 이렇게 맞지 이러지만 이제 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면 알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계속 이제 사랑으로 대하면서 이분들이 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게 네.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요. 또 교회적으로도 이제 결국 중요한 거는 제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는 영성 습관이 잡히지 않으면 이제 제대로 설 수 없다. 영성 습관이 제대로 살게 하고 그리고 이 영성 습관의 가장 기초는 기도가 되지 않으면 주님을 향한 이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뭐 일요일날 은혜 받고 가서 일주일 동안 다 방전하고 토요일에 딱 되면 교회 가기 싫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영적 침체가 그 사이에 온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기도로 드리는 시간 11조 운동을 통해서 사람들 하여금 갈망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자. 대신에 이제 우리 목표는 정해놓고 그래서 이제 그 성도들로 하여금 영성 습관 만드는 거 특히 이제 이 기도 습관 만드는 거에 지금 중점을 두고 전념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뭐 교회와 도서관 또 우리 사역위에 목사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개척 사역 또 마을 주민들을 섬기는 사역까지 지금 하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샘솟는 교회 또 우리 꿈마루 도서관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